논리 독해에 대한 첨삭이죠. 첫 번째 글은 사유재산 제도랑 결혼제도 요거에 대한 글이었죠. 쌤이 한번 복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얘기였어. 사유재산이랑 결혼제도가 제정되고 나면 불평등이 수반된다. 그것도 반드시. 이게 근데 무슨 얘기지? 해서 예시를 보니까 가난한 가족이 있으면, 이거죠. 가난한 가족이 있으면 그 자녀도 그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을 말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거부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시도한다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혼란, 그리고 이제 결핍이 생겨서 안 된다. 그럼 오히려 이거를 그냥 유지하는 게, 불평등 유지하는 게 오히려 안정됐고 그나마 풍요와 행복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이게 굿이고 이게 배드였던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두 개가 비중이 이제 비등비등 하다가 보면은 긍정명제 위주로 첫 문장을 설정하라고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두 번째 상술 정도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절대적인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썼고 누군가 안 쓰기도 했는데, 이걸 안 썼다면 이 자리를 좀 적절히 메꾸는 건 사실 좀 필요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불평등을 얘기할 때 이거를 쓰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런 친구도 있었다. 실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충분히 음식을 줄 수가 없으니까 라고 이제 본문에 있었어. 그래서 자리가 차면은 더 이상 신참을 받아주지 말라. 제시문 끝부분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러한 자연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그게 이거야.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유지해야지 그나마 낫다 라는 맥락으로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사유재산 제도가 가족 단위에 이어졌을 때 이 가족 단위 불평등이 유지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걸 아예 둘 다 안 쓰면서 들어가는 거는 그는 베스트는 아니었다. 그 정도고요. 그래서 이거를 첫 문장 써주고, 이걸 써줄 때 우리 좋은 센스는 뭐냐면은 이 불평등을 결국에는 좋다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수식으로 쌤이 이제 제안한 거는 이게 불가피한인 거야. 불평등 자체가 엄청 좋아 보이는 단어는 원래는 아니긴 하잖아. 그래서 불가피한 불평등이 발생한다. 혹은 불평등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주시는 게 좋았겠죠. 그게 주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은 망한다 라는 얘기가 두 번째로 나왔으면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로 나와 있는 우리 친구의 글을 읽어보시고요. 틀린 게 좀 있을 겁니다. 한번 체크해보고 고쳐보고 쌤이랑 같이 보도록 하시죠. 시간은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금방 읽어봤을 것 같아. 같이 볼까? 사유재산 제도와 결혼제도가 제정되면 여기까지 뭐 오케이, 그냥 무난합니다. 조건의 불평등이 수반되고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네.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조건의 불평등이 수반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요약문 중에서도 첫 문장은 특히나 어때야 돼? 압축성이 높아야 돼. 근데 압축성을 좀 떨어뜨리는 군더더기가 들어가는데, 이거 빼도 되잖아. 뭐야? 조건에. 그치? 조건을 빼주세요. 조건을 어떻게 뺄 거야? 동그라미 치고 없애버려. 만약에 얘를 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돼지꼬리 두 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교정부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필로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교정부 이렇게 쓸 때 뭐 빨간 펜 같은 걸로 교정부 표시하시면 아주 눈에 잘 띌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실격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글을 작성할 때 썼던 펜이 아니고 다른 펜으로 내 글에 손을 대면은 이거는 이제 외부의 누군가가 손댔을지도 모른다는
즉 비리, 의혹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원고는 합격시킬 수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말 그대로 입시 비리의 문제에 연루가 된 거야, 그 순간. 알겠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연필로 쓰는 경우에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교정보다 연필을 똑같이 하면 돼. 근데 펜으로 써야 되는 학교도 있어. 뭐 예를 들면 홍익대 같은 경우에 펜으로 쓴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져간 펜으로 썼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내가 뭐 좋아하는 펜으로 썼어. 예를 들면 뭐 펜 중에서 이걸 좋아한단 말이지 요새. 새로 나온 거는 혹시 써봤니? 안 써봤어요? 이게 이제 어디 거더라. 유니볼 1이라는 건데 쌤 펜이 새로 나오면 한 번씩 써봐요. 요거 새로 써봤는데 나름 괜찮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쓴단 말이야. 근데 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 내구성이 좀 약해가지고 쓰다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 그럼 펜이 어떻게 되기도 해?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럼 펜 쪽이 부러지거나 막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이 다른 펜으로 쓰겠지. 그러면 글을 쓰다가 중간에 펜이 바뀐 거야. 어떻게 돼요? 또 그 실격의 문제에 좀 휘말리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시험장 가실 때는 똑같은 색깔, 똑같은 종류의 그 똑같은 펜을 최소 3개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펜이 사망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얇은 펜을 써도 곤란해요. 왜? 여러분이 쓴 글을 그대로 그 원본에다가 채점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복사를 뜹니다. 여러분의 원본 냅두고 복사를 다 이제 한 다음에 그 복사본에다가 채점을 해. 왜냐면 똑같은 글을 다른 쌤들이 또 채점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복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대학교에서 복사를 뜰 때 복사하는 그 복사기가 뭐 어마무시한 최첨단 복사기 같은 게 아니고요, 보통. 여러분 교무실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복사기인데 워낙에 대량을 복사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게 짓이라고 표현해도 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원을 아끼려다 보니까 흐리게 2번 눌러. 뭔 느낌인지 알겠니? 그 복사 옵션에 흐리게가 있잖아. 흐리게 2번 정도 누른 다음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정말로 여러분이 뭔가 글씨를 얇거나 흐리게 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 중에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글씨가 잘 안 보이게 복사가 돼요. 흐려서. 그럼 어떻게? 그럼 채점자가 채점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안 보이는 거야 잘. 그럼 어떻게? 그럼 원본을 다시 진하게 복사시킨 다음에 해야겠죠. 근데 귀찮아서 안 하면 어떡하지? 교수님 보시다가 다른 건 다 제대로 깨끗하게 보이는데 유독 이 녀석 거가 왜 이렇게 얇게 썼는지 라고 이제 학생을 좀 탓하면서 왜 이놈 혼자 이렇게 좀 얇게 써서 날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럼 새로 또 요청해서 이제 귀찮은 작업을 거쳐야 되잖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당연히 그렇게 요청해서 제대로 복사 뜬 걸 가지고 해야 되겠지. 하지만 이 논술의 채점 과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폐쇄적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결정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로 항의해도 뭐 내가 왜 떨어졌냐 항의하고 뭐 몇 점이 나왔고 뭐 어떻게 채점됐냐 이렇게 항의해도 알려주지 않아요. 항의해봤냐고요? 해봤어요. 쌤 해봤어요. 쌤 논술을 많이 떨어져 봤단 말이지. 최저도 최저지만 최저를 맞춰 놓고도 떨어진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납득이 안 돼가지고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알려주더라고. 항의를 좀 심하게 하려다가 참았어. 왜냐면 이제 내년에 여기 다시 지원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좀 참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뭐 폐쇄적인 게 논술 시험인 거야.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흐리게 썼다가 안 보이면 그냥 몰라 이러면서 지나가 버려도 그만이에요. 물론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 어디 있어요? 우리 훌륭한 교수님들이 뭐 그러시겠지만 뭐 혹시가 혹시니까 쌤이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넘어와서 조건에 뺐죠? 불평등이 수반되고 자식에게 대물림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디가? 불평등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불평등이 수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념적 서술을 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불평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일반적 표현이기 때문에 보세요. 개념적으로 서술한 거는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가 기본적으로 한 세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사실 이 예시로 나온 거는 그냥 한 세대 간의 그 가난의 유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개념별 서술에 쓰면 그 범위가 나름대로는 넓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상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건, 가난이 자식한테 대물림 되는 거는 이미 불평등 수반이라는 얘기에서 포함된 얘기야. 그래서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이거는 생략이죠. 상술로 이동시키는 게 낫겠죠.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 거기 표시하시고요. 뭐라고 쓴다? 상술로 이동이라고 써주세요. 상술로 이동이라고 써주세요. 이 대물림 된다고 점 찍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하지만 썼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치? 붙여줘.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하지만 현재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불평등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은 맞아. 왜냐면 그래야지 그나마 좋으니까. 예, 내용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잘 쓴 게 아니야. 왜요? 우리는 두 갈씩 글쓰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두 갈씩 글쓰기는 무슨 뜻이야? 첫 문장에 최종 결론을 담는다. 요약이니까. 그렇죠? 근데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니 지금? 문맥적으로? 아니야? 아니지. 왜? 지금 하지만이 나와버렸잖아. 하지만 나오면은 A 법 B죠. 첫 문장보다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한 문장이 되죠? 그럼 첫 문장이 이미 뭐가 아니야? 글 전체의 그치, 핵심이 아니게 돼버려. 두 갈씩이 좀 깨졌네요. 그래서 이 글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쓰냐면은 그 밑에나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요약의 핵심이죠. 요약의 핵심에서 뭐 금지? A법 B의 구조는 금지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A법 B 쓰면 안 되죠. A법 B는 언제 쓰는 거가 좀 낫냐면 상술에는 우리가 쓸 자유도가 있어. 근데 핵심 부분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만약 이를 해소하려 하면 결핍과 무질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라고 썼는데 이 얘기죠. 만약에 이를 해소하려고 하면 결핍과 무질서, 이제 혼란과 결핍이죠. 정확하게 썼는데 때문이다의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 때문이다 밑줄 그어볼까? 이게 잘 썼어요. 때문이다. 약이 되기 때문이다. 어때? 이 때문이다는 칭찬받을까? 아니면 감점받을까? 어때? 실제로 제시문의 맥락을 떠올려 보면은 이 때문이다라고 써있진 않아. 여기 비유로 써있단 말이야. 이게 잔치상의 비유였거든. 이게 잔치에서 먹을 게 다 충분하다고 알려지면 수많은 불청객들이 달려오는데 걔네 때문에 다 산산조각 난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하지 말걸 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뭐 이렇게 끝나. 그 때문이다로 직접 연결되진 않았거든. 근데 얘가 이제 때문이다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좀 강조했던 것 같아. 그럼 때문이다의 맥락이 맞나? 하면은 이제 봐봐. 그 앞문장에 질서를 불평등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 다음에 왜 불평등을 유지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무질서가 야기되기 때문이야 하면은 때문이다의 맥락이 맞는데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 때문이는 뭐다? 별표. 칭찬을 받습니다. 밑에다 이렇게 씁니다. 적극적인 재구성. 적극적인 재구성이야. 우린 어차피 요약을 제시문의 흐름을 그대로 압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 두 갈씩으로 재구성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원래 글의 논리적 흐름을 뒤집어 엎더라도 결론부터 딱 제시하고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순서로 상수를 배치하는 그렇게 적극적인 재구성을 하고 있어. 그 재구성의 수준이 요약의 수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논리적인 관계 때문이다 관계를 이 친구가 아주 잘 인식해서 이렇게 표시해 준 거는
좋은 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만 합니다. 그럼 붙었을까요? 이 글은? 그건 아니지. 왜? 그래서 첫 문장이 아쉬움이 있었고 첫 대목에서 A 버피를 썼기 때문에 이 친구가 20명 중에 1등을 할 리는 없어요. 하지만 때문이단 잘했다는 거. 여기까지. 다음 거 보자. 아래에 있는 글을 볼 건데 그 아래에 있는 글은 이제 비상사태, 최고 비상사태에 대한 얘기였죠. 쌤이 또 한번 써볼게요. 최고 비상사태에는 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대요.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절박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히틀러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 민간인의 살상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이 폭격, 즉 부도덕적인 수단을 선택해도 폭력과 같은. 그래도 어떻다?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요게 최고 비상사태 윤리였죠. 그 다음에 최고 비상사태가 언젠데 어떤 상황인데 라고 하니까 우리의 기본적 가치, 예를 들면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가치 혹은 집단의 존속, 여기에 위험이 처했을 때, 심각한 위험이 처했을 때 그때가 최고 비상사태인데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나쁜 놈을 때려잡기 위한 좀 다소 좀 부도덕적인 폭력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결국에는 도덕적인 공동체라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만 이런 짓을 할 테니까 결국에는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자면 도덕적 공동체에는 이런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폭력 같은 걸 사용해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패러프레이징 같은 그런 부연 설명이었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최고 비상사태 윤리가 뭘 하냐? 권리의 정상성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권리 정상화를 잘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일 났을 때는 나쁜 놈을 죽여도 된다고 우리 인류가,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였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1번 문장, 첫 문장 가장 뒷받침을 강하게 받은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요게 2번 문장으로 와야 됐어. 이게 정말 쌤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 첫 문장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요 최고 비상사태라는 요 개념은 어려워서 우리 독자인 중3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 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면 그 다음 문장으로 부연 설명 달아주자. 데피니션을 말해주자. 라는 거였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 번째 문장 정도로 보충해주고 맨 마지막에 요 얘기까지 해줘도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 친구가 잘 썼는지 우리가 또 진하게 검토해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보세요. 같이 볼까? 제시문 가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가를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지, 쌤이. 그치, 뭐 어떻게 쓰라 그랬어? 그래서 한 칸 안에 쓰라고 했어요. 지금 얘 지금 정석대로 쓰고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어디서 골치 아프냐면은 여기 오른쪽 여기가 끝이야. 근데 가를 여기서 출발했어. 어디 있어 여기? 가를 어떻게 닫게? 여기다 닫게? 이러면 안 돼. 그럼 여기다 닫아? 이래도 안 돼. 이렇게 닫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골치 아파 이런 거. 그럼 이렇게 말고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닫아야 돼? 이 골치 아프다니까.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 여러모로 이제 글자 수도 줄이고 괜히 여러분 실전 가서 원고지 사용법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없습니다. 제시문 가는. 제시문자는 꼭 써야 돼요. 그냥 가라고 쓰면 안 돼요. 사실 제시문자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쓰세요. 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국룰이 있어. 국룰을 알려줄게. 봐봐.
제시문이라고 처음에 쓰고 그냥 한 칸 띄고 가라고 처음에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풀 버전, 풀 네임이야. 이 가라고 하는 게 아무런 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제시문 기호 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라고 처음에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두 번째 서술할 때는 그때부터는 제시문자를 빼고 그냥 가라고 서술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룰이야. 그런데 사실상 제시문자 빼고 그냥 가라고 써도 사실 아무도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정돼요.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냐면요. 글을 일단 씁니다. 제시문자를 쓰고요. 글을 써요. 국룰대로. 그런데 다 쓰고 나니까 글자 수가 좀 넘친다 싶으면 그때 제시문자를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근데 넘친 글자 수를 얘네가 좀 보존해 줄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거 다 글자 수에서 빼주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책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또 뭐 처음부터 넘칠 것 같다고 딱 느낌이 들면은 그냥 처음부터 제시문자 쓰지 마.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쵸? 오케이. 가는 도덕적 공동체가 최고 비상사태일 때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잘 쓴 것 같은데 군더더기가 하나 있어. 뭐야? 뭐? 어떤 거? 그래서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하나 빼줄 거야. 어디를 좀 없애줄까? 이거 안 써도 되는 표현이었잖아. 첫 문장에는. 윤리적으로 그거 써야 돼.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는 필요한 내용이야. 이거잖아. 도덕적 정당화. 얘도 들어가야 돼. 얘도 들어가야 돼. 근데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있잖아. 뭐야? 도덕적 공동체가 이거 빼주는 거야. 도덕적 공동체가 이거 얘죠. 요건데 상술에 넣어도 돼. 가만 쌤이 요거 빼고 읽어볼게. 제시문 가는 최고 비상사태일 때 비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 주장한다. 맞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줬고요. 핵심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만 넣어야 돼. 그렇죠? 빼도 되는 걸 넣으면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상술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와 집단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어때요? 두 번째 문장.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니야? 이 친구의 글은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종합적으로? 떨어졌을 거야. 떨어졌어요. 왜냐면요. 이 두 번째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죠, 쌤이? 두 번째 문장 뭐 나와야 돼? 이거 얘기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무슨 기능이야? 최고 비상사태란 이런 상태일 때를 말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설명해주는 내용이어야 돼. 보충해줘야 돼, 걔를.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은 공동체 기본적 가치와 집단을 지키기 위한 요게 사실 나름 얘를 말한 거거든? 근데 그걸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때문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이 개념이 이거다라고 연결 짓는 게 너무 약해. 그래서 실제로 이 글을 처음에 첨삭해 주신 우리 첨삭쌤께서도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연결을 못 해놨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가는 중학생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써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은 아예 지금 적극적으로 대놓고 개념에 대한 보충으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고 비상 사태란 혹은 이제 이런 상황이란 이럴 때를 뜻한다라고 대놓고 데피니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너무 많은 기능을 한꺼번에 집어넣다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수함으로써 정당성이 인정된다. 요 얘기를 쓸 것 같거든요. 4번 얘기를.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 뒤에는 좋은 것 같아. 뒤에 어디? 정당성 인정된다?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는 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1번 문장이 여기 윤리는까지야. 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수함으로써 요 얘기야. 권리를 이제 지켜줌으로써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때? 이 문장은 괜찮아? 뭐 상술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여태 강조되지 않던 요 부분을 마지막까지 좀 이제 얘기해 줬으니까 괜찮나? 아닙니다. 안 괜찮아요. 얼마나 안 괜찮냐면요. 이 문장만으로도 떨어져요. 이미 두 번째 문장도 쌤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세 번째 문장도 떨어질 만한 문장이야. 아주 심각합니다. 왜요? 독해가 틀렸어요. 독해가 왜 틀렸어? 봐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최고 비상사태 윤리는 여기까지야. 도덕적 정당화까지 논의하고 있어요. 윤리적 정당화를 논의하는 거야. 무슨 얘기죠? 나쁜 짓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왜? 봐봐. 이 부도덕적인 수단, 폭격 같은 게 도덕적 정당화가 돼요. 왜죠? 왜냐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 한 거니까 인정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자면은 도덕적인 공동체가 수행한 짓이니까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비상사태의 윤리는, 이 윤리적 정당성은 얘 때문에 생기는 정당성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정당성인 거야. 이 친구는 마치 이거를 했기 때문에 얘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 핵심을 오독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독해 부분에서 좀 가볍지 않은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에서 많이 틀린 거로 보여져요. 붙을 수가 없겠죠. 매우 아쉽습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수 같은 걸로, 단순 실수로 보이지 않고 그냥 독해를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아쉬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주도 넘어가도록 하죠. 고생해서 쉬었다 오세요.